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신정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베드락의 널리지 베이스, 특히 널리지 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청킹 전략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는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널리지 베이스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하시면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은 최근에 매우 성능이 좋아져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이 갖고 있는 명확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레그라는 기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파인 튜닝,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새롭게 트레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레그라는 기법이 매우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레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그는 Retrieval Augmentation Generation의 약자로서 일단 첫 번째로 리트리버는 사용자가 쿼리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지식 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아규멘테이션은 이렇게 가져온 검색 결과를 기존의 사용자가 질문했던 내용과 합쳐서 이 합친 내용을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다시 던져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너레이션은 이렇게 증강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 최종 응답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이러한 레그 기법을 쉽게 생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쉽게 구성하기 위해서 널리지 베이스라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널리지 베이스를 사용하시면요. 레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완전 관리용으로 지원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그리고 우리가 아마존 베드락에서 만들 에이전트들에게 안전하게 이러한 데이터 소스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프롬프트를 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벡터 스토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 표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응답을 만들게 되면은 그 응답에 참고를 했던 청크,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청크에 대한 출처도 표시를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청킹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레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벡터 스토어에 잘 저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데이터 인제션 워크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소스에 저장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소스는 널리지 베이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마존 S3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 S3에 저장된 데이터는 어, 작게 쪼개어진 청크로 분할이 돼서 임베딩 모델을 거쳐 벡터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벡터 값들이 벡터 스토어에 저장이 돼서 나중에 리트리버리 되는 구조이죠. 자, 그럼 여기서 데이터 청킹, 이 도큐먼트를 청크로 나누는 데이터 청킹이 왜 필요한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청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청킹은 여러분들의 데이터셋이나 문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조각인 청크라는 단위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 청크 단위로서 여러분들의 벡터 스토어에 저장이 돼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크를 만드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방법을 알기 전에 그러면 청크를 왜 나누는 걸까요? 청크를 만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청크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벡터 스토어에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벡터 스토어에 저장이 된다는 것은 결국 벡터 값을 변환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벡터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임베딩 모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임베딩 모델도 인풋 토큰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방대한 문서를 한 번에 임베딩해서 벡터 값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크로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청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것이 검색돼서 나중에 레그 플로우 과정에서 추가된 컨텍스트로 여러분들의 쿼리와 함께 응답을 만들게 될 텐데요. 청크가 너무 커버리면은 우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쓸데없는 컨텍스트도 같이 딸려오겠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컨텍스트로 인해서 응답의 정확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토큰도 더 많이 불필요하게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벡터화를 해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한다는 것은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검색하기 위함인데요. 어떤 커다란 데이터를 벡터화를 하는 것보다 작은 단위로 벡터화를 하는 것이 좀 더 밀도 있는 의미가 함축돼서 벡터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색에 대한 정확성을 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효과적인 청킹 전략은 여러분들의 그 도큐멘테이션이나 텍스트를 인베딩하는 이 검색의 품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널리지 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청킹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 청킹입니다. 이 옵션은 말 그대로 청킹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신만의 청킹 전략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전략을 람다 함수를 통해 구현이 가능할 때 노 청킹 옵션을 선택하셔서 람다 함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널리지 베이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픽스드 사이즈입니다. 이 픽스드 사이즈는 말 그대로 고정 크기의 청크로 나누는 방법인데요. 장점으로는 쉽고 간단하게 청크를 나누는 방법이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청크의 이 분리로 인해서 컨텍스트 자체가 불완전하게 이제 청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잘리거나 아니면은 끝부분이 없어지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픽스드 사이즈에는 중첩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제공이 되는데 요거는 데모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시멘틱 방법입니다. 이 시멘틱 방법은 여러분들의 텍스트를 좀 더 의미 있는 단어로 나눠서 청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요.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눴다는 것은 이 의미가 같은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한 번 더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현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고 물론 여러분들은 널리지 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현 자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구현이 조금 더 복잡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 아까 파운데이션 모델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 모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죠. 마지막 방법은 계층적 청킹 그리고 하이라키컬 청킹이라고 불리우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를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로 나누는 건데요. 검색을 할 때는 작은 덩어리로 검색을 하고 이 작은 덩어리가 검색이 됐다면 실제 검색을 해오는 부분은 큰 덩어리를 가져와서 컨텍스트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단점은 컨텍스트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좀 더 파운데이션 모델의 토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 하이라키컬 방식은 검색과 그 맥락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매우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많이 고려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AWS 콘솔에서 같이 실습을 하면서 동작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베드락의 널리지 베이스 콘솔 화면에서 같이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아마존 베드락 메뉴로 들어오셔서요. 왼쪽에 빌더 툴스 쪽 메뉴를 보시면 널리지 베이스라는 그런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 메뉴로 들어오게 되시면 바로 이렇게 크리에이트 널리지 베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눌러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뜨네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텝에서는 그 널리지 베이스의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널리지 베이스 이름을 널리지 베이스 for reinvent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디스크립션도 적당히 적어줍니다.
그리고 널리지 베이스도 결국에는 저희 AWS 리소스이기 때문에 IAM 퍼미션이 필요하고요. 새롭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new 서비스 롤로 자동으로 생성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이제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S3에 저장을 할 거면 아마존 S3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퍼블릭으로 공개된 어떤 웹 페이지를 크롤링 하실 거면은 이 웹 크롤러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프리뷰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컴플루언스를 사용하게 되시면은 컴플루언스나 세일즈포스 그리고 쉐어포인트 등도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 S3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태그와 로그 딜리버리 관련된 설정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소스를 한번 컨피규어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아마존 S3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아마존 S3에 대한 데이터 소스 이름을 knowledge base 데이터 소스 S3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AWS 계정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this AWS 어카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S3 URI를 좀 선택을 해야 되네요. 네, 브라우저를 하셔가지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버킷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청킹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디폴트와 커스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디폴트를 선택하게 되시면은 300 토큰의 픽스드 사이즈로 설정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을 선택하게 되시면은 다양한 선택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청킹 스트래티지를 보면은 자 이렇게 디폴트 청킹, 픽스드 사이즈, 하이라키컬, 시멘틱, 노 청킹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청킹 방법은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과 같고요. 예를 들면은 하이라키컬 청킹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페런치 토큰 사이즈, 맥스 페런치 토큰 사이즈와 맥스 차일드 토큰 사이즈라는 옵션이 나오죠. 즉 검색을 할 때는 300 토큰짜리 차일드 토큰 기준으로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검색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컨텍스트를 가져올 때는 이 맥스 페런치 토큰 사이즈인 1500개 토큰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토큰마다는 오버랩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요. 어떻게 오버랩을 할 건지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폴트로 이렇게 남겨두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위에 잠시 보시면요. 이 파싱 스트래티지라고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료 중에 표, 그 그림, 그리고 그래프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 그대로 이 청킹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청킹이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파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딱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은 모델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클로드 3 소넷 혹은 하이쿠를 선택을 하셔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각종 서식을 파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실습에서는 이 기능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체 고유한 어떤 청킹 전략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메타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한 어떤 람다 함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람다 함수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임베딩 모델을 선택을 하는 스텝입니다. 임베딩 모델은 여러분들의 그 쪼개진 청크를 이 모델을 통해서 벡터화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벡터 값들은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타이탄 텍스트 임베딩 버전 2를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기본 값은 이 아마존 오픈서치 서버리스입니다. 아마존 오픈서치 서버리스인데 저희는 이 디폴트 값을 일단은 사용을 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만들어 놓은 오픈서치가 있거나 아니면 포스트그레스QL처럼 아마존 오로라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또 서드파티 제품인 몽고DB, 파인콘, 레디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등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디폴트로 아마존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 단계네요.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바로 크리에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널리지 베이스 일단은 생성은 완료가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데이터 소스에 우리만의 데이터를 일단은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소스 쪽에 보시면은 S3를 우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소스 링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소스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3 화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우리 데이터들을 좀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리인벤트 세션에 대한 정보를 담은 txt 파일을 준비를 하였고요. 이 내용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하는 동안에 이 텍스트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2024년 리인벤트에서 진행되는 세션들에 대한 정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크롤링을 통해서도 뭐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다른 방법으로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요 정보들을 널리지 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이 데이터들이 청킹화가 되고 벡터화가 돼서 벡터 스토어에 있는 그 정보들을 우리는 리트리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가져온 다음에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잘 보시면은 각 세션에 대한 데이터가 고정 크기가 아닙니다. 어떤 세션은 디스크립션이 길 수도 있고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스드 사이즈 전략을 통해서 데이터 청킹을 하였다면 예를 들면 이 부분만 청크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청크로 이런 식으로 청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이 SEC318S라는 이 세션 코드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청크가 검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키포인트라든지 Related AWS 서비스라는 내용이 이 컨텍스트로만으로는 생성이 잘 안 되겠죠. 예. 자, 업로드가 석세스가 됐네요. 그러면 다시 널리지 베이스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리지 베이스로 다시 왔습니다. 데이터 소스로 왔는데 싱크가 되어 있지 않네요. 예, 자동으로 싱크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3라는 곳에 우리의 파일을 업로드를 했고 이 업로드된 파일을 이제 벡터 스토어에 싱크를 하기 위해서 이 싱크라는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널리지 베이스가 우리가 지정한 아마존 S3라는 데이터 소스에 있는 파일들을 확인을 해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되거나 제거된 파일을 기준으로 싱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싱크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게 되죠. 네, 드디어 S3의 싱크가 끝났습니다. 이 데이터 소스의 싱크가 끝나서 이 널리지 베이스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직접 그러면은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남기기 전에 우리는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레그 시스템, 즉 널리지 베이스도 결국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은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이죠. 이 모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쿼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저는 클로드 3.5의 소넷 버전 1을 일단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옵션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런 식으로 청크를 몇 개 가져올 건지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서치 타입도 이런 식으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필터, 가드레일 등등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쿼리 모디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남겼을 때 그 질문 자체를 분석을 해서 쪼개줍니다. 그래서 그 쪼갠 질문에 대해서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 응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널리지 베이스에서 아주 쉽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프롬프팅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이 프롬프팅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질문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벤트에서 아마존 ECS 패션을 추천해서 볼 수 있는 아마존 ECS 세션을 추천해 줘라고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응답이 나왔습니다. 리인벤트에서 아마존 ECS와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세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4개 정도가 이렇게 추천이 됐네요. 그리고 이 응답 내용에는 이 응답을 만들 때 사용됐던 이 청크에 대한 이 참조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확하게 좀 디버깅을 해볼 때 이 소스 디테일을 누르셔서 어떤 청크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시죠. 그리고 쿼리도 어떤 타입으로 쿼리를 했는지도 나오고요. 자, 다음은 아마존 오픈서치 콘솔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널리지 베이스를 통해서 그 벡터 스토어를 저희가 선택을 할 때 디폴트 옵션을 골랐는데요. 그 디폴트 옵션이 아마존 오픈서치의 서버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널리지 베이스가 완성이 됐을 때 이 서버리스 오픈서치 서버리스의 컬렉션도 아마 생성이 됐을 거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컬렉션이 널리지 베이스와 관련된 컬렉션이겠네요. 그래서 한번 대시보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서치 대시보드로 들어왔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인덱스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덱스 패턴이 보이죠. 네, 이거를 잡아서 인덱스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필드가 쭉 나오네요. 네, 뭔가가 이 오픈 서치 쪽으로 데이터가 잘 인제스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청크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네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그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널리지 베이스를 통해서 청크로 쪼개지고 그 청크들이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화가 돼서 벡터 스토어에 들어갔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요, 이렇게 청크에 대한 벡터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이게 뭔가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그 청크에 대한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텍스트는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이러한 벡터 값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존 베드락의 널리지 베이스 청킹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함께 실습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